안녕하세요, 성PT입니다. 오늘은 내가 원하는 해당 부위, 그러니까 타겟 머슬에 자극이 잘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시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운동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부분에 자극이 가야 되는데, 보디빌딩의 모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고립 훈련이죠. 고립을 얼마나 잘 시켜서 동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근성장이 일어나고 덜 일어나고 심지어 못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나뉘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들 이제 하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왜 밀리터리 프레스나 덤벨 숄더 프레스 같은 동작을 하는데 삼각근의 느낌은 잘 모르겠고 이 목 뒷부분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그 중량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목 뒤쪽으로 많이 간다라는 거죠. 대부분 이제 이 목 뒤쪽에는 이제 많은 근육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목을 또 많이 이렇게 지지하고 받쳐주는 그런 근육 중에 리베이터 스캐플라라고 하는 견갑 거근이 있고, 트라페지우스, 그러니까 어퍼 트라페지우스, 그러니까 상위, 그러니까 위쪽에 위치한 승모근이 있죠. 상승모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아프고 삼각근이 고립돼서 불타는 느낌, 뭐 이런 거는 잘 못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거는 어떤 뭐 동작에 대해서 내가 꼭 잘못하고 이런 것보다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근육이 그러니까 활성화가 많이 일어나 있는,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 평상시에 많이 사용했었던 부분에 더 많은 자극이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근을 고립해서 운동을 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혼자 운동할 경우에 특히. 그렇기 때문에 PT의 역할이 또 중요한 거고, 퍼스널 트레이너가 삼각근 끝점 부분을 잡고 이렇게 눌러주면서 동작을 해주면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동작을 하던, 이 숄더 프레스 동작을 하던 이 부분을 같이 잡고 눌러주면서 동작을 해준다면 삼각근에 고립이 되고 뇌에서 이쪽을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운동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되고 이 번스 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게 돼요. 이제 막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뇌를 같이 인지시키면서 하는 트레이닝의 그런 어떤 기능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에서 이 부분에 운동을 한다라는 거를 계속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너가 붙거나 운동 파트너가 있을 경우에는 운동의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해당되는 부위를 손으로 눌러주면서 더 뇌를 그쪽으로 자극해서 집중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근세포나 신경 전달을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서 레슨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트레이닝을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이 이유, 그러니까 자극이 잘 전달되지 않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유 중에는 그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근육에 대한 활성화가 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너무 헤비한,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중량을 갖고 트레이닝을 한다라는 거죠.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무게를 갖고 동작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무겁게 하니까 그 무게를 내가 들어 올리고 이거에만 너무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무게 정도에서만 트레이닝을 하고, 어느 정도 근육이 생기고 근력이 붙었을 때 무게를 조금 천천히 올려나가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느낌 위주의 트레이닝을 가져가시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 게 또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근육에 대한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고, 이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체형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 몸을 지렛대로서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지렛대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만약에 컬 동작으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컬 동작에서 상완 이두근을 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레이디어스, 이 전환에 있는 이쪽 부위가 길다라고 봤을 때 이게 이렇게 길었을 경우에 컬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만큼 팔이 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상완 이두근에 자극이 많이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전환 쪽으로 많이 가겠어요? 전환 쪽으로 많이 갈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긴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이 각도에 대한 거를 어떻게 바꿔줘야 상완 이두근에 자극이 많이 갈까요? 얘가 엘보가 조금 더 앞으로 빠져줘서 컬 동작을 하거나, 그쵸? 이렇게 좀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체형에 따라서 개별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트레이닝을 해줘야 된다. 이런 지렛대에 대한 거를 잘 활용을 못하면 그 레인지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또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타겟 머슬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인지하시고 해서 약한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트레이닝. 대부분 이제 몸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좋은 부위는 더 좋고 약한 부위는 더 약해지고 뭐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약한 부분에 대한 트레이닝을 더 하고 강한 부분은 조금 덜 트레이닝을 해도 괜찮겠죠.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근육에 대한 협응력 차원에서라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밸런스가 깨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어떤 퍼포먼스, 경기력 같은 거를 제대로 더 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약해져 있는 근육 또는 타이트한 근육이 있다고 치면, 타이트한 근육은 푸는 거라고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약해진 근육은 뭐 강화시키면 되는데, 타이트한 거는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풀어야 된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타이트한 이런 경직되어 있는 근육도 eccentric contraction, 그러니까 늘어나는 수축을 하는 운동을 통해서 풀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성 수축을 하는 트레이닝으로다가 접근을 해서 운동을 시켜줄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단축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냥 릴리즈 테크닉 쪽으로만 접근하시기보다는 eccentric contraction 하는 트레이닝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훨씬 더 좋은 퀄리티 있는 강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